세계 최고 높이의 풍력 발전기 브란덴부르크에서 건설 중.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라우지츠 지역 시프카우에서 베를린 TV탑 368m에 거의 근접하는 365m의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풍력 발전 효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콘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라며 공사 현장은 마치 실험장이자 첨단 시험대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만 해도 일반 운동용 아령만큼 크고 무게는 약 2kg에 달하며 설치된 크레인의 높이만 150m로 이는 기존 풍력 발전기의 전체 높이와 맞먹습니다. 키콘의 요엔 그로스만 대표는 365m 상공에서는 바람이 훨씬 강하고 안정적이어서 기존 풍력 발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기술적 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고층 건설인 만큼 작업에는 특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200~300m 상공에서는 크레인도 도움을 줄 수 없어 숙련된 고공 작업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현장 총감독 에르잔 케킥은 이 정도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은 독일에는 드물다며 주로 터키에서 온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스만 대표는 향후 여러 층의 풍력 터빈을 배치해 같은 부지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제한된 국토에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 라이의 증세는 독일 경제의 연방경제부 장관 카테리나 라이에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인상 논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의 장관은 증세는 현 경제 상황에서 톡과 같다며 SPD가 요구하는 상속세 강화 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라이의 장관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인상은 독일을 투자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약화시킬 뿐이며 기업들이 독일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 수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이 늘어나 결국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소득세 인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옌스 슈판 우니온 원내대표의 독일 내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촉발됐습니다. 라이의 장관은 성장 없는 분배는 의미가 없다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SPD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층과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정이 올가을 경제 상황을 재점검하고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위기. 독일 자유민주당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잇따른 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 그리고 내부 분열은 당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의 저울추였던 FDP는 이제 존재감을 잃고 있는데 좌측에는 녹색당과 SPD, 우측에는 체데우와 AfD가 각자의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중도 공간은 협소해졌고 그 사이 FDP는 색채를 잃게 된 것인데, 즉 자유민주당이 경제적 자유에만 매달릴 때 사회적 공정성과 안정이라는 유권자의 요구는 다른 정당들이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청년 조직은 급진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변화를 요구하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중도 노선을 고수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정당의 미래 비전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구동독 지역에서는 토마스 캐머리의 탈당이 상징하듯 AfD와의 경쟁 속에서 FDP의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전국적 정당으로서의 FDP가 점차 무게를 잃어가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안 디르르 대표가 강조하는 급진적 중도는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급진성을 앞세우면 극단 정당과 혼동될 수 있고 중도라는 말은 색채 없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는 수사보다 구체적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데 FDP가 진정으로 재건을 원한다면 경제정책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화적 자유의제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FDP의 위기는 단순한 선거 실패가 아니라 자유주의 정당의 존재 의의에 대한 시험대로서 만약 FDP가 명확한 미래 비전과 설득력 있는 자유주의 서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당 체계에서의 소멸조차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중도의 수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독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변입니다.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푸마 깊은 위기에 빠져. 스포츠 브랜드 푸마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업 가치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 매각 또는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퍼레버 페스터라는 슬로건을 내건 푸마는 오랫동안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몇 년간 시장 경쟁에서 매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플로리안 리트밀러 니른베르크 응용과학대 교수는 푸마는 글로벌 스타 선수들의 시그니처 모델을 내놓는데 실패했다며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이 부족해 마진 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제품 가격이 나이키, 아디다스, 온과 같은 경쟁사보다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푸마는 최대 5억 2,500만 유로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마가 단순히 속도와 이미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넘어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혁신적, 나이키는 쿨하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푸마는 차별화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마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CEO가 위기를 돌파하고 브랜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매각과 재편의 길로 들어설지 전 세계 자본시장과 스포츠 산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독일 대학 졸업자 수 증가. 독일 대학 졸업자 수가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독일 대학 졸업자는 총 51만 1,6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교사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졸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전체 졸업자의 10명 중 1명이 교원 양성 분야 졸업자였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자도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학위 유형별로는 약 절반인 48%가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마스터학위 비율은 29%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전공 분야별로는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이 가장 많은 졸업자를 배출했는데, 전체 졸업자의 약 41%가 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공학 25%, 수학 및 자연과학 11%, 인문학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학 및 민트 계열 전공의 인기도 꾸준히 상승한 반면 인문학 분야 졸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 증가 추세는 교원 및 연구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과학공학 분야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